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정현입니다.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에 앞서서요. 이 공인노무사 수험 세계에 오신 여러분에게 열렬한 환영 인사를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자격증 정말 많잖아요. 물론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이 쉬운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격증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훌륭했다. 저는 이렇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유망직종, 앞으로 각광받게 되는 유망직종에 저희 노무사라는 자격증이 빠지는 적이 없고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서 로봇이 뭐를 대체하고 어쩌고 그래서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쭉 나열이 됐잖아요. 한번 보세요. 노무사라는 자격증은 절대 없거든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의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관심도 수요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노동법에 대한 전문 자격사인 우리와 같은 노무사를 찾게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저는 16년 차예요. 노무사 된 지 16년이나 됐는데 작년 올해 유난히 바빴어요. 이렇게 노화가 촉발될 정도로 굉장히 바빴는데 이유는 작년 올해 노동법 개정 사항이 워낙 많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가이드니 매뉴얼이니 새로운 공부거리를 쏟아져 내놓으니까 저희 당연히 공부하고 또 현실에 적용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어요. 물론 이제 노화는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 할 일이 많겠구나.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부차적인 스트레스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분명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수험이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격사를 선택하고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이미 반쯤은 전 노무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서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잘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공인노무사 수험 중에서도 1차 노동법 1, 노동법 2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법 1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개별적인 그런 근로관계에 대한 것을 다루는 법이고요. 노동법 2는요. 노동조합이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조금 더 큰 집단적 노동관계, 노사관계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게 노동법이에요. 이 노동법 1하고 2가 약간 컬러는 다르지만 그래도 큰 틀 안에서 노동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업 수험생일 수도 있지만 또 회사를 다니면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에 저희의 학습 목표 2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16년 노무사 생활 중에서 한 8년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처럼 근로자로서 회사 생활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니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수험 공부까지 한다?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우리의 이 학습 목표의 큰 모토는 빨리 끝내자. 너무 힘드니까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을 높일 것이냐. 첫 번째는 수험은 수험답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특히 1차 노동법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맞는 답을 잘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해드리자. 시간도 없는데 언제 연습하고 언제 복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 창 펴고 이 영상 켜고 이 영상 공부하시는 동안에 외울 거 외우고 밑줄 치고 밑줄 치고 이렇게 문제까지 다 풀어서 모든 거를 원스톱으로 좀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려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2번째 목표를 조금 잡아봤는데 우리가 1차만 합격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로 2차가 더 어렵잖아요. 1차야 가락 없이 60점만 넘으면 다 붙을 수 있는 그런 절대평가지만 2차는 또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합격에 대한 인원수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혀 있지만 어쨌든 다 써내야 되거든요. 내가 기본적인 것을 암기하지 못하고 그 맥락을 알지 못하면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물론 수험장에 가면 법전을 주겠지만 그 외에도 분명히 철저히 암기해야 될 부분은 1차에서 이 암기를 끝내버려야 2차를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셔서 2번 만에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수험을
저랑 일단은 노동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1차 강의 도중 중간중간에도 꼭 암기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티스를 드릴 거고요. 저랑 이 1차 수험을 끝내고 났을 때 2차 수험서를 딱 폈을 때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더 방점이 찍히는구나. 적어도 강약의 문제라든지 요즘 노동법 추이 트렌드 상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가늠 정도는 적어도 가지시고 2차 수험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 도중에 제가 올해 16년 차 됐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16년 차 노무사가 이런 수험 강의를 한다니까 옆에서 만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수험에 대한 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겠냐 막 이런 걱정 우려하셨는데요. 제가 저의 수험생들이 되실 여러분들 앞이니까 이런 자랑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노무사 시험에 대한 총 수험 기간이 4개월이었어요. 4개월. 4개월 만에 1차 합격, 2차 합격 다 하고 우리가 이걸 동차라고 하는데요. 동차, 그다음에 2차 수험 성적이 평균이 70점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저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험의 감은 어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의 도중에 조금 고스란히 온전히 전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노무사이기도 합니다. 올해 지금 노동법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있고 논문 또 많이 쓰고 있느니라 또 이렇게 노화가 촉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어떤 수험에서 학교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강약에 대한 부분들도 강의 도중 좀 전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수험 생활이 재밌나요?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지. 실은 피곤한데 막 퇴근하고 피곤한데 책 펴고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짧고 굵게 끝내셔야 되는데 그 쉽지 않고 그 재미없는 수업 여정에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즐거운 공부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훌륭한 러닝 메이트가 되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책도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이 바뀐 책 가지고 한 땀 한 땀 영상 정성스레 준비해서 곧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뵙도록 할게요.